이를 토대로 경량화, 형상 변경, 재질 변경, 가공 방식 변경 등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는 야근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한번 이후로 이제 혁신적인 개발에 대해서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는데 저거를 계속 반복하려면 정말 박도순 대리가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요청을 했던 거는 초기 모델을 공유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초기 모델을 제가 박도순 대리를 통해서 링크로 공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링크를 받았을 때 어떤 화면을 받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이 퓨전 360이 오프라인에서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제가 데이터를 만드는데 여기에 코멘트 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박도순 대리와 서로 코멘트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겼던 거는 이 제조 원래 기준이 되는 제조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해석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제가 볼 수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제가 공유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화면이 보이실 텐데 PPT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PPT 넘어오시면 해석이 된 데이터를 그대로 클라우드 공간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디자이너나 엔지니어 그리고 머신리스트들이 하나의 화면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 공유할 수 있는 게 퓨전 360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박도순 대리가 설명했던 게 일반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컨셉을 잡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검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조 단가라든지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팀한테 보내서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하죠. 그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가지고 결국에 나오는 거는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제품이 약간 오버스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제품을 제너티브 디자인을 활용해서 저희가 좀 더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초기 어떤 이제 값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2D 설계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무게에 대한 값입니다. 이 퓨전 360은 3차원 설계에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크기를 뽑아내면 부피를 알 수가 있고요. 오토데스크에서 각 재질에 대한 물성치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성치를 대입을 하면 그 물성치에 맞는 비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 360에서 나온 무게와 여러분들이 직접 쟀을 때의 무게가 좀 다르다 라고 하면 소재에 대한 물성치를 조금 튜닝 하셔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조를 이제 해야 되는데 퓨전 360 같은 경우에 제조 기능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방식이 박도순 대리가 저한테 CNC 밀링으로 한다라고 해서 제가 툴패스를 내서 가공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가공 시간을 제가 확인을 한 거는 가공 시간 자체가 나중에 이 파트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과 동시에 제조 비용이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퓨전 360을 보면 실제 퓨전 360은 3차원으로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툴패스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퓨전 360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퓨전 360에서 많은 템플릿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홀을 뚫거나 아니면 어댑티브 클리어링을 통해서 이 툴패스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제조 단가를 업체한테 보내서 확인을 하는데 그 업체한테 보내고 받는 시간도 전략하기 위해서 퓨전 360 내부에는 조메트리라는 가공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온디맨드 제조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 조메트리라는 사이트를 퓨전 360에 인베디드 시켜놨고 그 안에서 아까 전에 보셨던 파트를 제가 선택을 하고 가공 방식을 일단 선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소재를 선택을 해주고 퀀티티, 내가 몇 개의 수량으로 제작할 건지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가공비가 산출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만들어져 있는 그 형상을 가지고 조메트리라는 제조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100개를 만들 때는 $20, 1000개를 만들 때는 $15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표선 대리한테 제가 요청한 거는 도대체 이 파트를 몇 개씩 양산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1000개씩 생산한다고 해서 1000개를 기준으로 해서 코스트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퓨전 360에서도 어느 정도 해석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석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로 오버스펙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세이프티 팩터 안전계수가 15로 나타나더라고요. 이 퓨전 360은 안전계수가 15가 최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5라는 거는 얘는 정말 오버스펙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다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제너티브 디자인을 적용을 합니다. 그 제너티브 디자인을 활용을 하는 설계자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만나보면 고민들이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적인 측면도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제조 방식에 대한 설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CAD 데이터가 바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CAD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역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너티브 디자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제너티브 디자인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디자인 영감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량 감소, 그 다음에 제조 비용에 대한 통찰력, 이런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수많은 해석을 한꺼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21세기 테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픽앤플레이스에 대한 다양한 소재들을 적용을 해서 한꺼번에 해석을 돌리면 각 이제 물성치에 따라서 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형상이 다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른 형상들을 실제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게 되고 그 결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는 CAD 파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상으로 추가 수정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제너티브 디자인을 제가 많이 써보면서 약간 자비스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자비스를 불러서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죠. 무게를 감소시켜, 다른 소재로 좀 검토해봐, 그리고 가공 방식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가공비까지 한번 산출해보자 라고 명령을 내리면 오토데스크 제너티브 디자인이 그걸 받아들여서 여러분들한테 그 결과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내용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초기 설정값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설정값부터 결과를 어떻게 내는지 차근차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픽앤플레이스 베이스라고 부르는 초기 형상이 있습니다. 이 형상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피처들을 삭제를 하는데 나중에 퓨전 360 해석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이 피처 에디트 모드라는 부분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홀이랑 작은 필렛이랑 챔퍼들을 일일이 클릭해서 삭제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죠. 이 퓨전 360에서는 이런 피처 딜리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형상들을 딕테팅을 하고 그 안에서 스케일 조절을 하면 그 안에 스케일에 들어가는 형상을 자동으로 찾아줘서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작업자의 효율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기존 부품과 나중에 실제로 얘가 결합됐을 때 결합되는 부분들을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홀 부분들이 가장 많은데 퓨전 360의 제너티브 디자인이 이 홀 부분을 만들 수 있게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에 대한 면을 만드시고 그 면을 티큰을 줘서 두께 조절을 하셔서 링크들을 다 이렇게 홀이라고 부르죠. 실린더 형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부품과 연결할 부분이 모델링이 끝났으면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을 모델링을 또 추가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품과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게 좀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홀들이 있으면 그 홀들에 들어가는 나사못이라든지 기존에 연결하는 이런 부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도 저희가 실제 마찰을 일으키는 이런 부품들이 추가로 또 들어가 있었었고 뭐 이런 부품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용술철이 또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실제로 피커가 붙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 요소라는 부분들을 설계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퓨전 360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초기 형상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형상 대신에 필수 요소라고 해서 나중에 꼭 남겨야 되는 부품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하실 거는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간섭 요소가 생길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만드는 경우에 솔리드 모델로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실제로 적용하실 분들은 퓨전 360에 이 솔리드 모델링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나마는 조금 알고 계시면 작업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섭 요소를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빨간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돌고 나서 실제적으로 간섭이 일어나면 안 되는 부분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런 초록 색깔 부분을 설정해 놓은 부분을 연결을 하면서 빨간 부분을 피해서 모델링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얘는 어떻게 알고 내가 원하는 모델을 만들지? 저희 이제 퓨전 360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하중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된 결과가 옳은지 틀렸는지 이걸 판단을 내려서 그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을 시켜주는 이런 픽스드 조인트를 넣어주시면 컨스트레인으로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로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아까 박토순 대리가 나스타란에서 설정했던 그 값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된 값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중이 견디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설계 목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세이프티 팩터라고 하는 안전 계수율을 목표로 삼았고요. 저희가 여기다가 아까 전에 박도순 대리가 설정했던 3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가 3이기 때문에 3에 가까워지는 형상들을 계속해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3 이하로 내려갔다. 3인데 3 이하로 내려갔으면 그 형상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결과값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3 이하로 떨어진 결과가 계속해서 나온다 라고 하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끝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기능들을 더 오픈해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추가적인 기능으로는 목표를 아예 중량으로 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량으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스티프니스 값을 더 넣어서 어느 정도의 하중까지 견디는 거를 만들 건지 이런 거를 목표 값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줄 작업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어떤 제조 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형상이 그 제조 방식에 맞게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 적용 가능한 제조 방식은 어댑티브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적층 제조가 가능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밀링, 절삭 가공으로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절삭 가공에는 뭐 2.5축 가공, 3축 가공, 5축 가공 이런 다양한 가공 방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평면으로 뭔가 가공이 되는 가공품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2D 커팅도 가능한 제조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통 큰 가공물 같은 경우에 다이캐스팅인 주조 방법을 또 활용을 하는데 주조 방법을 설정을 해서 형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주조 방식에 맞는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조 방식 안에는 각각의 세팅할 수 있는 세팅 값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번에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2탄을 할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소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물성치에 맞게 그 하중값을 판단을 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초기로 선택했던 게 알루미늄 6061 소재로 선택을 했었죠. 근데 추가로 아까 형상의 경향을 봤을 때 이 안전 계수가 많이 남아서 제가 ABS 플라스틱이랑 티타늄 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까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형상을 변경을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소재를 같이 해석을 해서 가공비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확인을 해보면 다른 더 강한 소재로 더 작은 형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을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돌리기 전에 사전에 형상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형상을 보기를 클릭하고 이제 형상을 본 다음에 제너러티브 디자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지금 진행한 걸 보시면 UI는 앞에서부터 뒤로 쭉 따라오면서 하나씩 눌려서 진행하시면 세팅이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제너러티브 디자인이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을 했을 때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해석을 한다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거든요. 이때 이제 두 가지를 오토데스크에서 활용을 하는데 하나는 AWS입니다. AWS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는 NVIDIA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몇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 디자인으로 나온 결과물을 보면 단순하게 하나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형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무제한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형상에서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형상들을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목표로 했던 안전계수율 3에 도달하는 그 시점이 되는 데까지 계속해서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이러한 이제 차트 형식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다양한 필터들이 있습니다. 제조 방식, 그리고 무게에 따른 어떤 소재를 선택할 건지, 그리고 제너러티브 디자인이 돌리고 난 다음에 가장 추천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박표선 대리가 했던 방식으로 계속 해석을 하고 그 형상을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 했다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제가 이거를 실제로 수행을 했을 때 한 3시간 정도 돌리면 이런 데이터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돌리면서 다시 다른 추가적인 세팅을 하게 되면 스터디들이 하나, 둘, 세 개씩 쌓이게 되는데 그 스터디에 따라서 형상들도 다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형상이 어떻게 인터레이션을 통해서 경량화가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앞에서 보셨을 때 점 하나로 보여서 이 데이터가 단순히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데이터 안에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인터레이션을 선택을 해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그 줄어든 결과물에 대한 그래프도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네. 영상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이터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너러티브 디자인이 해석을 통해서 견디는 강도에 이르기까지 자동적으로 이런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런 형상을 만들어줬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형상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제조 비용을 제너러티브 디자인 결과물에서 미리 예측을 해봅니다. 오토데스크는 어피어리올이라는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전 세계 제조 비용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데이터에 걸맞는 결과물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범위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조 비용을 내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조 비용을 실제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최대 4개까지 동시에 비교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제 해석을 포함한 데이터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뭔가 경량화를 진행했는데 좀 잘 부서지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보여지는 것처럼 빨간색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4개를 같이 비교를 해서 결과물을 마지막으로 최종 선택을 하면 그 데이터를 2가지 포맷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STL, 그러니까 메쉬 데이터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 CAD 데이터로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 오토데스크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이 CAD 데이터로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2.5축 가공을 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스케치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치를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추가적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몇 가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기존 데이터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데이터를 비교를 한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만들지 않고 저희 박표선 대리가 고생을 해서 만들었던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아까 봤을 때 무게는 148g이었었습니다. 소재는 알루미늄, 그리고 CNC 머시닝으로 만들고 제조사는 조메트리에다가 맡겨서 이제 만드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만들어서 나온 데이터를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 이 무게는 79g까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소재를 봤고요. 이 안에서 이제 머시닝에 대한 금액을 뽑아봤을 때 머시닝 비용은 조금 더 증가한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상 자체가 단순한 형상에서 복잡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대안 결과물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소재를 ABS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ABS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상이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지고 와서 조메트리한테 보내서 실제 제조 금액을 뽑아봤을 때 여기에 $20 정도의 금액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추가적인 작업을 한 뒤에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 데이터는 실제 금액은 한 $14 정도로 만들 수가 있었고 무게는 80g까지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실제적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다양한 결과물들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다양한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엔지니어가 최적화된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랑